제일 중요한 사실은 사람 사이에 우리가 말하는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히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점검을 뭘 해야 될까를 봐야 됩니다. 자, 첫째, 주민의 단합과 협동.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이걸 여러분이 시도하고 만들어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민주적 절차이에요. 민주주의가 나오네. 민주적 절차.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시지만 죄송합니다. 안 해봤습니다. 자, 공간자연 자원과 인물 자원 발굴. 여러분 마을에는, 여러분이 사는 구미시에는 어마무시한 자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 제일 큰 자원은 누구예요? 여러분을 포함해서 주민들이죠. 사람 자원, 제일 큰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원을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조직이 안 되고, 잘 모르니까 큰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역할 배분이 돼요. 자, 42명이 모여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42명이 각각의 특징에 맞는 자기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역할이 없으면 모여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 남이 알아주지도 않아. 내가 드러나지도 않아. 내가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는 계속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다섯 번째, 리더십 발굴입니다. 리더십 발굴하면 갑자기 여기서 내가 회장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리더십은 허리 아래 리더입니다. 허리 리더가 강해야 돼요. 최종의 리더보다 더 중요한 건 중간 리더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 참여 확산. 다 모이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모여야 됩니다. 주민 참여가 늘어나야 돼요. 일곱 번째, 내외기관단체 협력 연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구미시에는 동 단위로만 봐도 수많은 기관들이 있고 조직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가 있습니다. 학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야 되는데 이것만 합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여러분 구미시를 떠나서 제가 부산에서 왔으면 부산하고 연결하고 성남에서 왔으면 성남하고 연결하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팀들하고 연결을 해서 내 힘을 키우는 겁니다. 마지막 지속 가능성. 우리가 무엇을 해야 이게 한 방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8가지가 우리들이 공동체에 있어서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 단합과 협동입니다. 첫 번째. 단합 협동, 우리 동네는 잘 모여요, 잘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의 내면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첫째, 마을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절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랑 마을을 이루고 산 적 있어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살아온 과정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다 다른 사람들의 집합체가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의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합시다 하면 다 합시다 하고 따라올까요? 없습니다. 그건 더 뻥입니다. 제발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합시다 하고 했는데 다 합시다 라고 했다면요, 여러분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기 생각이 있는데 합시다 한다고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언제 왜 이렇게 합니까? 물어봐야지. 왜 그냥 따라갑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 합의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과정을 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를 굉장히 싫어해. 이렇게 떠들고 싸우다가 갑자기 나중에 날까 다 헤어질 것 같아.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된다? 너는 나하고 다르답니다. 너는 잘못됐어. 나는 잘됐어. 내가 가라. 내가 오라. 너는 틀렸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 나랑.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다를 뿐이지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다른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을 공동체라는 고민을 했다면 반드시 지금 다른 사람들과 지금 앉아있는데 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을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랑 다를까를 고민해봐야 된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은 처음에는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랑 다르게 성장을 했지? 라고 하는 내면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은 관계에 친숙한 동료가 되지 않으면 남과 남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몇 회예요? 8회예요? 수업이? 8회 동안 그냥 앉아서 수다 보고 있다 가요. 구민시에서 아무리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서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왜? 남이니까. 남하고 내가 뭘 그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 중에 제일 많은 얘기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극장을 갔어요. 숲속의 미녀를 보러 갔어. 나올 때는 신데렐라를 생각하고 나와. 무슨 영화 봤어? 그러면 숲속의 신데렐라를 봤어요. 이렇게. 왜? 비슷비슷하거든. 동남아시아 놀러 갔어요. 싱가포르 갔어. 어디 갔다 왔어? 말레이시아 갔다 왔는데. 왜? 거기나 똑같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신데렐라를 보러 갔는지 숲속에 잠자는 미녀를 보러 갔는지는요, 명확하게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어떤 거? 그놈하고 손을 잡고 갔던가, 그녀와 함께 갔던가, 뭔가 뜨거운 게 있었던 영화야. 그러면 그 영화 금방 기억합니다. 맞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행을 싱가포르를 갔는지 말레이시아를 갔는지는 반드시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오면 금방 영원히 기억합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안내자하고 뜨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 한국도 이해해, 우리 싱가포르도 이해하니 이게 서로 공유했어. 그러면 그 싱가포르에 대한 기억은 끊임없이 남습니다. 관계를 잘 풀어야 돼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지 않고 만나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지나면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납니다. 내가 어젯밤에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이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기의 초기가 뭐라고요? 나하고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다른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냐면 그 사람이 왜 나하고 다를까를 내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사람은 저런 일 때문에 그런 나하고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이해의 문제를 넘어서서 관계 맺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들 여러분들 꼭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주적 절차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얘기를 하고 나면 참 놀랍게도 자기 얘기가 하나도 안 하고 가시는 분이 태반이에요. 여기 오늘 때 나눠놨는데 1팀, 2팀 이렇게 나눴나요? 나눠서 토론을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왜 나눴어요? 이유 없이 나눴나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요, 많은 사람을 통으로 앉혀놓으면 말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표시가 안 나요.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넘어가. 왜?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나눠놓으면 여기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맞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한 10분 드려볼게요. 어떻게 얘기하나. 네.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하는 시간은요, 정해진 만큼의 시간만 자기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 팀에서 8명이 모였으면 1분씩 하면 8분이죠? 예, 8분 동안 합니다. 근데 내 시간은 1분이에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라는 거는요,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1분만 얘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하자고 하면 여기서 어딘가에서 어떤 분은 주구장창 자기 얘기합니다. 3분, 4분 넘기고 일도 아니고 어떤 분은 아예 전체 판을 다 자기 얘기만 하고 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자리가, 내 순서가 왔는데 내가 할 말이 별로 없으면요, 날 좋아요, 오늘 여러분 얼굴 너무 이뻐 보여요 라고라도 하세요.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남의 얘기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얘기 끌어다 갖지 앉히지 마세요. 저분이 아까 저 얘기했는데요, 나 그게 동의해요.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라고 시간 주는 거 아닙니다. 내 얘기, 내가 생각하는 구미의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구미의 도시생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구미 도시생의 활동과 이야기, 내가 생각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의 우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거, 이걸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과정에 뭔가를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한 뒤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을 하기 직전에 마지막 대토론을 하면 많은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정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내가 얘기한 얘기를 결정이 되도록 설득해야 돼요. 그렇죠? 설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내 시간이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내 주장을 설득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결정할 때는 김씨 아저씨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결정이 나게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목표죠. 괜히 앉아서 시간 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잘 얘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을 딱 했어. 내게 떨어졌어. 저 사람께 됐어. 돌아가면서 저 문 넘어갈 때 딱 한마디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것들이 아마 짜고 친 것 같아. 미리 사전에 얘기한 것 같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갑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제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다는 그때 하셔야 되고 결정이 났을 때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한 가지 예의주시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정을 한다고 할 때 결정은 우리가 다 아는 다수결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죠? 다수결로 결정을 했어. 6명, 8명이 앉아있는데 6명이 찬성을 했고 3명이 반대를 했어. 6명이 다수결이야. 채택됐어. 그러나 3명이 표를 던졌던 것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단지 소수가 찬성을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워져야 될 의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역시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왜? 지금은 비록 우리가 설득을 못해서 소수의 의견이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지나고 나면 계속 우리가 보다 보면 그 내용이 참 필요했던 건데 우리가 그때 왜 못했지? 이걸 알게 돼요. 소수의 의견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사회는 다수만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소수도 같이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수를 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지만 소수 의견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챙겨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결정하죠? 뭘로?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 뭘로 결정해요? 떠들어야지.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그이와 눈빛이 낮았어. 그래서 다 속마음을 알아서 결혼했어. 뻥이죠? 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해야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눈빛 보고 뭐 결정한다? 이런 거짓말 제발 하지 마시고요.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만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의 의견 교환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눈빛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화로 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모자랄 때 여러분들께서 잘하는 번개치고 포장마차에 모여가지고 떠드는 거죠. 요즘 난리가 아니죠? 예. 제가 엊그저께 전주를 갔는데 가맥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가맥. 전주의 유명한 가맥. 가게에서 슈퍼에서 맥주를 팔아요. 거기서 명태포를 뜯어서 맥주를 먹죠. 이걸 가맥이라고 해요. 전주를 가면 가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주에 제가 이번 주에 갔는데 전주 공설운동장에 8만 명이 모여서 가맥을 했대요. 8만 명이 운동장 안에 의자를 놓고 쫙 앉아서 맥주를 먹는데 그걸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즐길 줄 아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도시의 힘이에요. 도시민들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권리 행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 되겠습니까? 그날. 예? 평소에는 구멍가게에서 시작한 일이 세상에 전 시민이 모여서 노는 그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종시를 갔더니 세종시는 그거를 살짝 바꿨어. 편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맥. 편맥이 뭡니까? 편의점에서 맥주 마십니다. 다 자기 마을의 특성에 맞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 만드세요. 하나 만드셔서 그런 것들을 시작할 때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야기 마당을 하나 여는 거죠. 여러분들이 활동하려면 그런 일을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을 자원 찾기죠. 제일 중요한 자원은 이런 자원입니다. 정해진 자원, 공간. 이건 정해진 공간이죠? 매일 저녁 8시만 모일 수 있나요? 아니죠. 아침에도 모일 수 있고 언제든 모일 수 있죠. 여러분이 모이자고 하면 언제든 와서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공원도 있고 공공장소도 있고
심지어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종교기관도 거기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종교가 바뀌면 대한민국 소통 시스템은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교회나 절에서 여러분 시민들이 누구라도 모여서 해주겠어요? 라고 하면 그날부로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학교 개방 안 해요. 잘. 대학 개방 안 합니다. 이런 공공장소가 빨리 개방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부산에서는 카페가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가. 여러분이 아는 카페. 카페에 아침부터 손님 옵니까? 안 옵니다. 아침부터 와서 카페 앉아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침부터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했습니다. 뭘 개방했냐면 모임이든 학부모 모임이든 무슨 개 모임이든 학술 모임이든 뭐든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우리 카페를 아침에 열어줄 테니 와서 단 커피만 한 잔 마시면 된다. 원래 똑같네. 카페에서 커피 먹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열어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아침에 안 여니까. 카페가 아침 일찍 안 여니까. 아침 일찍 열어주는데 똑같아. 커피 먹으면 돼. 예, 그런데 모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다 열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열려야 돼요. 이것들이 자원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치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틈새 공간이 있어요. 이 틈새 공간이 요 사이에서 그대로 존재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손바닥 정원이나 작은 정원을 만들어버리면 그 공간 때문에 굉장히 이 도시가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많습니다. 찾아보면 많아요. 그것을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무언가 빈터 또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공간들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딘가의 골목에서 계단 올라가기 전에 계단과 계단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아니라 3칸 오르면 그 다음에 2개를 터서 여기를 쉼터로 만들고 다시 3칸 올라간 뒤에 2개를 터서 또 쉼터로 만들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계단이 힘든 공간이 아니고 계단이 굉장히 중요한 쉼터의 공간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누구다? 여러분이다. 여러분이라는 자원이 가장 소중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 능력, 어떤 장점,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서 팀 파워가 생깁니다. 아시죠? 팀을 나눠놨을 때는 어떻게 한다? 팀의 자원의 역량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파악하는 방법은 뭐다? 이렇게 학습이 안 되면 이 수업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잘. 그렇죠. 떠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계속 얘기해서 여러분 같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우리 동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야 이거하고 잘 따대 어디다 내놔도 한판 하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말은 잘 안 하는데 핵심적인 거를 톡톡 집어내는 사람도 있죠. 있죠? 예. 안 되는 사람은 노래 한 번 하고 딱 죽이기도 해. 길을 죽여요. 얘기가 안 될 때 노래하는 게 좋아요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으면 모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것을 빨리 발견하시고 그 힘을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가야 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찾아진 자원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 능력을 어떻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 능력과 이 능력을 잘 연결하면 이 팀에서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42명이면요. 구미역이 됐든 구미 공선운동장이 됐든 여러분이 필요한 뭔가 하나를 이슈 화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전과 달라서 내가 재정이 없는데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재정은요 순식간에 달라붙어요. 왜? 요즘 기업이나 이 컨텐츠 시스템들은요 저게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밀어줍니다. 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처럼 정해진 룰로 가는 게 아니고 돌발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만 하면 그런 걸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역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42명이 앉아있어도 내 역할 없으면 하루에 한 명씩 줄어들죠. 그렇죠? 왜? 가봐야만 재미도 없고 저녁 내내 있었는데 얼굴도 안 쳐다봐주고 맥주 먹자고 한 놈도 없고 에이씨 그냥 다음부터 안 와. 내 능력이 내가 잘하는 게 무언가 여기서 드러나면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갑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말문이 열리는 순간 다 내 인생은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어 다 얘기하실 겁니다. 맞죠? 예, 내 인생 책으로 쓰면 10권도 넘어요. 써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내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누가 해줘야 돼? 옆 사람이 해줘야지. 옆 사람이. 옆에 동료가 이 김 선생님은요 뭘 잘해요. 우리 해봤는데요 진짜 멋져요. 이렇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남을 먼저 띄워주면 나도 금방 뜹니다. 그렇죠? 네. 저분은요 저렇게 사람 띄우기를 잘해요. 이렇게 금방 나가요. 그래서 각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핑계를 대고 만나야 되죠. 핑계를 대고 만나야죠. 오늘 같은 날 번개를 쳐야죠. 예. 번개가 쳐야 사람들이 보이죠. 여러분 지리산에 그 자연 표고가 왜 생긴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산에는요 죽은 나무가 생기면 버섯에 종균이 붙어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종균은 자기 스스로 깨질 못해요. 백날 붙어 있어도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종균이에요. 그런데 비가 쏟아질 때에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면요 그 나무에 충격이 떨어지면 이 종균들이 눈을 다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자연산 표고가 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산제비들이죠. 배낭에 해머를 두고 다녀요. 그리고 가다가 죽은 나무가 있으면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잠자는 종균을 깨워요. 그게 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종균이 아직 발화가 안 됐어요. 여러분의 종균을 발화시키는 저는 이 해머잡이거나 불지르는 불쟁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빨리 받아서 종균을 튀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무언가 이 용암이 어떤 건지 몰라. 이게 한번 탁 터지는 순간 김희 씨가 발칵 뒤집을 수 있는 게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그걸 깨우지 못했어요. 네. 제가 한 번 와서 치는 벼락이라면 여러분 동료는 언제든 싸대기를 갈겨서 나를 깨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좋은 해머잡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숨어있는 것을 자극하고 깨어나게 하고 그래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수업을 8번 다 받아봐야 의미 없어요. 이 수업의 내용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 안에 감춰진 자기의 역량을 발굴해내야 돼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네, 체력 상관없어요. 남녀 상관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부산에서 전국에서 정말 수많은 곳을 다 다니면서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20년 넘게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가 막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짱하게 생기 있는 젊은 세대가 아니고요. 나이 먹은 할머니 세대에서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알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것을 자기 안에 한 번도 평생 가도 열어보지 못했던 분들이 어느 날 이 속에서 마을 일을 하면서 그걸 찾아내기 시작해요. 알 수 없어요. 저런 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80세의 할머니 한 분은요. 직업이 뭔지 아세요? 80세의 할머니입니다. 컴퓨터 수리공입니다. 80세 할머니 컴퓨터 수리공이에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듣고 나더니 이해가 돼요. 자기는 이 나이에 노가다를 할 수가 없대요. 식당 가서 일도 못한대요.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찾아봤더니 힘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컴퓨터 수리래. 요 하나만 연장 하나만 갖고 가면 된대. 그래서 컴퓨터 학원에 가서 그걸 배웠대요. 지금 가서 다니면서 컴퓨터. 자,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다면 살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여전히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머리 터집니다. 그만하세요. 생각 그만하시고 머릿속에 담지 마세요. 이거 배운다고 해서 자꾸 기억나게 머릿속에 넣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터지기만 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머릿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손발과 가슴으로 뛰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제일 멀게 느껴지는 데가 손발이에요. 손발. 자기 몸에 있는 손발에 가는 데도 오래 걸려요.
빨리 하세요. 시도하십시오. 조금만 생각나면 시도하세요. 실패? 그런 거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에 건드리지 마세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맞습니까? 야구 선수 제일 잘 치는 선수가 3할 때잖아요. 볼을 10개 던지면 7개 못 치고 3개 친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야구 선수라고 하잖아요. 3할 때 야구 선수는요 10개 중에 7개 못 치고 3개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7개 친 줄 알아. 아닙니다. 성공할 수 있는 것은요 앞에 있는 9배의 실패를 하고도 나머지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해야 된다고 마음먹으면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건 다 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리더십입니다. 대한민국의 리더만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이 키우는 리더는 상층부 리더야. 그 키우나 만합니다. 상층부가 전체를 지도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허리 리더입니다. 이 중간 리더예요. 중간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 단위 일을 만들어지면 그 단위 일의 리더가 만들어질 때마다 그 마을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제일 위에 있는 최종의 리더 하나만 있으면요 이 마을은 성공하지 못해요. 계속 안에서 분란만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저 위에 리더만 쳐다봐. 자기가 안 해.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주민 참여는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제일 위험한 게 폐쇄성이에요. 마을은 반드시 개방하고 확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개방과 확산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기관들이나 공공단체 모임 다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쑥스러워서 그렇지 시작할 때 찾아가서 얘기하시면 다 됩니다. 지속성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같이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같이 가려면 이것이 언제든 같이 가서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쉬었다 하면 다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